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바 10장, 이 자바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이벤트, 이 이벤트는 자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이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레임들 있죠. 뭐 아이폰 앱, 뭐 안드로이드 앱, 아니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인텔리제이, 이런 아이디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런 마우스 클릭, 이런 클릭들 있죠. 뭐야 이거 왜 메뉴가 안 나오죠 여기는? 마우스 클릭, 이런 클릭들 넘어가는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뭐 키보드 입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이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어떤 그 받는 사용자들이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뭐 센서로부터의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아유, 죄송합니다. 다른 응용 프로그래밍에 의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 들어오는 모든 입력들을 하나의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요 스트럭처라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이 클릭에 반응해서 이렇게 이 스트럭처에 대한 메뉴를 새로 띄워주죠. 이런 거를 이제 이벤트 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거를 이벤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화면을 바꿔주는 거를 이벤트 처리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이벤트에 따라서 그 실행을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응용 프레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터치에 다 반응을 하죠. 터치하면 그 터치에 맞는 어떤 화면을 보여주거나 정보를 제공을 해주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1장이네. 이런 이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거의 이벤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벤트의 종류는 뭐 사용자부터의 입력, 센서로부터의 입력, 다른 응용 프로그램부터의 입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만든 그 프로그램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하나의 그 이벤트라고 보시면 모든 동작, 인풋들을 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를 이제 이벤트를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간단한 개념을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뭐 반대되는 개념은 배치 실행이 있는데, 이거는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딱 이렇게 동작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만든 순서대로 그냥 동작이 되는 거를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이벤트 기반이고요. 이런 배치 프로그램들은 좀 콘솔로 많이 동작이 되는 거고, 그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 구조는 되게 간단해요. 리스너에 의해서 조정이 되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벤트 처리 순서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뭐 마우스나 키보드 움직임, 아니면 입력 그런 값이 들어오면, 요거는 자바 스윙에 대한 이벤트 처리 순서입니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자바 스윙은 이벤트 객체를 만들고요. 이벤트 객체라는 거는 현재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객체예요.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마우스 클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클릭한 마우스의 좌표가 어떤 것인지, 좌표가 어딘지, 그리고 몇 번 클릭을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 클릭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스너한테 보내줍니다. 리스너한테 보내주고, 리스너를 찾았으면 그 리스너를 호출을 해요. 그래서 이 리스너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발생한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 과정을 이 리스너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은 그 리스너가 호출이 되면서 그 처리를 하겠죠.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겠죠. 이 리스너라는 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듣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딱 발생을 했어요. 뭐 리스너가 뭐 1, 2, 3, 4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뭐 1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켰죠. 그러면은 쭉 찾는 거예요. 이 이벤트가 뭐에 대한 이벤트인지. 그래서 쭉 찾다가
얘네가 듣고 있다가 나에 대한 이벤트가 들어왔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캐치를 해서 동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은 너무 어렵겠는데 이 앞부분만 살짝 이해를 하시면 딱 먼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뭐 1번 리스너, 2번 리스너, 3번, 4번 쭉 이렇게 있는데 뭐 1번은 마우스 클릭. 나는 마우스 클릭할 때마다 동작하는 놈이야. 나는 키보드 클릭할 때마다 동작하는 놈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나는 마우스 클릭되면 무조건 내가 실행돼야 돼. 2번은 키보드가 입력이 되면 나는 무조건 내가 실행이 돼야 돼. 라고 정의를 해준 거죠, 얘네들을. 정의를 해주고선 어떤 그 이벤트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이 이벤트가 만약에 뭐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은 이벤트를 관리하는 이런 모듈이 하나 있거든요. 얘는 키보드를 입력하는 이벤트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키보드 입력에 대한 이벤트를 찾아요. 찾아서 이번이 너가 입력에 대한 이벤트구나. 너가 실행이 되라 라고 명령을 주면 호출을 해주면은 이 키 입력에 대한 어떤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죠.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 입력에 대한 행동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자세히 이제 다음 점부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이 3페이지에 제가 앞에 2페이지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건데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요 각각의 뭐 메뉴, 버튼, 아니면 텍스트 필드, 콤보 박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처리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버튼을 입력했을 때, 뉴라는 버튼을 입력했을 때, 이 입력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클릭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그 결정이 되면은 그때 이벤트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이런 메뉴 클릭, 뭐 텍스트 필드 클릭, 아니면 여기에 키보드를 입력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용 프로그램에 인풋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용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키보드를 입력해도 그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처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를 생성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순서가 나오는데 이런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뭐 텍스트 필드 이거죠. 텍스트 필드 뭐 메뉴 아이템 이거죠. 메뉴 아이템 버튼 리스트 어? 메뉴 아이템이 이건가? 이게 메뉴 아이템 이게 리스트인 것 같아요. 리스트인데 이런 콤보 박스를 만들고 이 각각의 여러분들이 얘네 컴포넌트에 대한 그 이벤트를 생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벤트 리스너가 뭐 하는 애들이라고 그랬죠? 어떤 그 행동에 대한 리스너를 그 컴포넌트에서 그 행동에 대한 리스너를 만든 다음에 내 이 해당 리스너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그 리스너가 호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 버튼에 대한 리스너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 리스너는 뭐 버튼 클릭, 버튼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대한 리스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면에다가 이 버튼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딱 했어요. 하는 순간 자바 JVM으로 이 버튼 이벤트가 넘어가고 이벤트 분배 스레드에서 요거를 분배를 합니다. 이 이벤트는 이 view라는 버튼에서 마우스 클릭이 진행이 됐네. 그러면은 이 버튼에 대한 마우스 클릭 리스너를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요 버튼에서 이 클릭에 대한 리스너가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너를 바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호출하면 여러분들이 이 리스너에다가 어떤 동작을 이제 만드는 거죠. 만약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스파이더맨 그림을 뭐 슈퍼맨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동작을 쭉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이 리스너를 호출하면은
그 동작에 맞는 행동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이런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소스 코드 부분 들어가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한번 개념을 좀 대충 이해를 하시고 뒤에 가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으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쭉 들어보시고 뒷부분에 가서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와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참고 자료를 한 번씩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관련 용어를 이제 한번 검토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소스, 그다음에 객체, 리스너, 분배, 스레드 이렇게 있거든요. 이벤트 소스는 뭐냐면 이벤트를 발생시킨 GUI 컴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이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이벤트 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텍스트 필드에서 마우스를 클릭했거나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소스는 이 텍스트 필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버튼, 뉴라는 버튼에 대해서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 버튼에 대한 이벤트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 이벤트에 대한 이 버튼이 이벤트에 대한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소스마다 각각의 이벤트 리스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마우스 클릭에다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놨으면 이 버튼에서만 동작이 되는 거지, 내가 이 텍스트 필드를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나는 분명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었는데 버튼의 밑에다가 텍스트 필드 클릭했는데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마다 리스너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컴포넌트 고유의 리스너가 그 이벤트가 동작이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벤트 소스는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이벤트 객체는 아까 설명을 들었죠.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의 종류, 이게 뭐 키보드 이벤트인지 키보드 입력인지 마우스 클릭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뭐 마우스를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화면 그런 정보들이 종류들이나 소스들 아니면 화면 좌표,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 클릭을 했으면 그 클릭한 곳에 대한 좌표 아니면 마우스 버튼, 내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는지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는, 이거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특정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캐치를 해서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처리해주는 작동, 그 소스 코드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만들어서 그 코드를 처리를 해주는 그런 그 모듈을 리스너라고 하고요. 이벤트 분배 스레드는 얘는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아까 이것도 설명드렸다시피 들어왔을 때 이 수많은 리스너 중에서 이 이벤트에 맞는 리스너를 찾아서 호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스레드입니다. 스레드에 대해서는 또 뒤에 나중에 배울 텐데, 얘 스레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설명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스레드는 이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따로 각각 동작하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 단위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의 다른 동작, 프로그램 안에 동작을 하지만 별개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세스를 말하고, 요게 계속 동작하고 있으면서 그 리스너가 들어왔을 이벤트가 들어올 때마다 이거에 대한 그 리스너를 호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얘는 계속 죽지 않고 무한루프를 하면서 계속 그 여러분들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분배 트레이드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이벤트 객체가 있는데, 이벤트 객체는 아까 설명 들었다시피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가진 객체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마우스를 딱 버튼을 딱 클릭했어요. 클릭하면 이 클릭에 대한 이벤트 객체 하나 만들어줍니다. 객체 만들어서 여기에 정보들을 다 담는 거죠. 담아서 요거를 리스너한테 쭉 보내주는 거예요. 쭉 보내주면 리스너는 요 객체를 가지고 와서 요 객체의 정보들이 쭉 담겨져 있겠죠.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객체의 종류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이벤트 객체는 이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액션 이벤트, 애드저스트 이벤트, 뭐 컴포넌트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텍스트 이벤트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뭐 인풋 이벤트에서는 마우스 이벤트, 키 이벤트들이 있고요. 뭐 페인트 이벤트는 떤 화면이 변경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각각의 객체의 이벤트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얘네들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셔야 되는 거고,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내가 어떤 그리고 이 이벤트 객체를 여러분들이 생성하지도 않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생성하지도 않네요.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놓으면 그 리스너에 해당하는 그런 객체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넘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그,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객체들은 뭐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시면 돼요. 찾아서 쓰시면 되긴 되지만 대부분 ID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다 생성해주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드 코딩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충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객체가 뭐 하는 놈인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벤트 객체가. 뭐 하는 놈인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포함되는 정보는 이렇게 쫙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생하는 그 이벤트에 대한 웬만한 이벤트에 대한 웬만한 정보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이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할 수 있고, 여기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정보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세요. 액션 이벤트는 액션 문자요. 마우스 이벤트는 뭐 마우스 위치 정보, 버튼, 함께 눌러진 키 정보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템 이벤트는 아이템의 체크 상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 아이템이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상태 정보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불러와서 쓰시고, 쓰실 때 이 해당 정보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뭐 하나하나 다 외우면 좋겠지만 솔직히 다 외우기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면 되고, 대충 이 이벤트 객체가 뭐 하는 놈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고 있다가 내가 어떤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었는데 요거에 이벤트 객체가 뭐가 딸려왔어요. 그 딸려온 이벤트 객체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돼요. 검색해서 무슨 정보가 있는지 쭉쭉쭉 보고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벤트들은 또 메소드들도 가지고 있죠.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이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보들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어떤 그 도와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 클래스마다, 객체마다 각각의 뭐 특정 그 메소드들이 존재하거든요. 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마우스 이벤트나 키 이벤트를 보시면 마우스 이벤트 보시면 뭐 get 버튼, get 클릭 카운트, get 포인트, get x, get y 딱 봐도 무슨 정보를 가지고 오는지 알겠죠? get 버튼은 어떤 버튼을 클릭했는지 가지고 오는 거고, 뭐 클릭 카운트는 몇 번 클릭했는지, 포인트는 그 내가 클릭한 위치에 대한 포인트 정보, XY 포인트고, 아니면 X랑 Y를 따로 가지고 싶으면 get XY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메소드들이에요. 메소드들이고, 뭐 키 입력도 뭐 키 캐릭터,
키 코드, 키 텍스트 딱 봐도 뭔지 알겠죠? 모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메소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쓸 때마다 찾아보시고 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건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거는 너무 졸리고 지루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메소드들을 이벤트마다 객체마다 메소드들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각각의 이벤트 객체를 소스랑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 버튼이나 메뉴 아이템 텍스트 필드는 요 액션 이벤트라는 객체를 사용을 하고 뭐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이런 것들은 아이템 이벤트 뭐 각각의 또 컴포넌트들은 이 마우스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억나시나요? 데이 버튼은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J 버튼은 요 마우스 이벤트랑 액션 이벤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죠.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J 버튼이라는 놈은 이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객체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벤트 소스에 대한 이벤트 객체가 쫙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이 이벤트 객체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이벤트 객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사용이 되는지를 각 상황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쓰기 편하고요. 근데 보통은 리스너를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이런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다 좀 알고 사용을 하셔야겠지만 웬만하면 ID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거든요. 해주기 때문에 어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래서 리스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리스너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그런 그 모듈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스너는 뭐 정의는 뭐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 뭐 클래스로 작성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예요,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진행하는 코드고요. 이 코드는 클래스로 작성을 합니다. 클래스로 작성을 하되 이 자바 스윙에서 제공해주는 그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들을 그 인터페이스로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코드를 만들면 돼요. 코드를 만들면 되고 이 리스너에 대한 인터페이스는 각각의 그 이벤트에 대한 모든 그 리스너가 다 존재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표가 딱 있는데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리스너가 존재를 하고요. 그 리스너에 대한 메소드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버튼에다가 마우스 클릭에 대한 리스너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표에서 일단 마우스에 대한 걸 찾아야겠죠. 마우스에 대한 걸 찾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이 마우스 이벤트에 대한 리스너는 마우스 리스너구나. 그래서 이 마우스 리스너에서 내가 뭐 클릭에 대한 그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우스, 마우스 리스너에서 이 마우스 클릭에 대한 메소드를 제가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마우스 클릭에 대한 그 리스너를 만들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클릭에 대한 그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요. 작성을 한 다음에 클래스가 이 마우스 리스너를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각각의 메소드들에서 내가 필요한 그런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은 뭐 마우스 클릭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하면은 그 마우스 클릭이 일어났을 때 이 마우스 클릭에 대한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되고 그 안에 정의된 제 코드가 동작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고요. 리스너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이 표에서 찾아서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리스너의 메소드에 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객체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 싶잖아요. 구현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이벤트 객체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객체가 뭔지 모르시면 찾아서 이벤트 객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얘네들을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때 마저 찾아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떤 이벤트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마우스 클릭에 대한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 리스너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고 마우스 클릭에 대한 그 리스너부터 찾아야겠죠. 찾아서 그 리스너를 뭐 마우스 클릭 리스너를 찾아보니까 뭐 마우스 리스너다 나오죠.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너를 상속을 받고 리스너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정의를 해주면 그대로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 코드 풀 완전체 코드를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뒤로 넘어가서 좀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추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 액션 이벤트랑 그 다음에 마우스 이벤트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 요 버튼을 클릭했다고 칩시다. U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했으면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으면 이 버튼이 딱 눌리겠죠. 눌리면은 이 버튼을 눌렀으면 이 버튼이 어떤 액션이 취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에 대한 그 액션이기 때문에 액션 이벤트가 발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를 또 클릭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우스에 대한 마우스 이벤트도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액션 이벤트와 마우스 이벤트 두 개가 모두 동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버튼에 대한 클릭에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버튼 클릭을 함으로써 어떤 동작을 하고 싶으면은 마우스 이벤트나 액션 이벤트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그 컴포넌트 J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액션 이벤트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두 개는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마우스 행동에 대한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가 무조건 동작이 되는 거고요. 이런 특정한 그 J 버튼이나 아니면은 메뉴 아이템, 텍스트 필드는 요 액션 이벤트도 같이 동작이 된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이벤트보다는 살짝 그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이벤트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놓는 정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액션 이벤트는 이 버튼이 눌렸다라는 그런 액션에 대한 이벤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버튼이 눌렸으면 어떤 마우스로 눌렀는지 키보드로 눌렀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서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이나 메뉴 아이템 텍스트 필드는 보통 액션 이벤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버튼을 키보드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하나의 버튼에 대한 마우스, 키보드, 이벤트 두 개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액션 이벤트 하나를 사용하면은 키보드로 버튼을 누르든 마우스로 누르든 그 둘 중에 하나의 그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이 액션 이벤트가 다 동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액션 이벤트로 이런 세 개들은 뭐 액션 이벤트를 많이 사용을 해서 합니다. 그거 이 정도만 좀 다시 참고를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너를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그 리스너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 해가지고 뭐 마이 액션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아이고 이게 뭐야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면 되거든요. 뭐 액션 리스너가 뭐지? 액션 리스너죠. 액션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하고 액션 리스너에 대한 메소드들을 다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내가 이 액션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해당 컴포넌트에, 그러니까 뭐 버튼이면 버튼, 텍스트 필드면 텍스트 필드, 여기에 이 리스너들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할 때 쓰는 그런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컴포넌트하고 점을 눌러보시면 뭐 add 액션이나 add 키, 뭐 add 포커스 같이 그런 리스너를 등록할 수 있는 메소드가 존재가 하거든요. 그래서 뭐 add 액션 리스너는 액션 리스너를 등록하는 거고, add 키 리스너는 키 리스너를 등록하는 거예요. 뭐 add 포커스 리스너는 포커스 리스너를 등록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리스너들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컴포넌트에는 여러 개의 리스너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 그래서 각각의 리스너에 따라서 이렇게 그 리스너들을 등록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가요. 파라미터로 들어가는데 뭐 add 액션 리스너를 보시면은 여기 파라미터로 이렇게 내가 만든 그 클래스를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죠.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는 거고, 이거 풀텍스트 코드를 좀 보셔야 좀 이해가 가실 텐데, 등록을 사용을 하는 거고, 설명 드린다면 설명 다시 드릴게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 이렇게 넣는 거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클래스로 작성, 네모 클래스로 작성, 익명 클래스로 작성, 이게 세 가지 특성이 있거든. 세 가지 그 방법이 있거든요. 각각의 방법은 각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그냥 코드를 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주에 작성한 그 프로그램이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그 동서남북 중앙으로 버튼이 만들어지는 그런 코드를 제가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많으면 헷갈리니까 한번 센터만 살려보겠습니다. 센터만 이렇게 살려서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실행시키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 버튼을 제가 조작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무진장 간단합니다. 무진장 간단해요. 뭘 만들 거냐면 제가 화면 다시 띄울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안에 내용, 그러니까 add.c 잖아요. 이 이름을 바꿔볼 거예요. 바꿔볼 건데 어떻게 하냐?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리스너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클래스를 일단 하나 만들 겁니다. 클래스는 어디다 만들까? 마이 프레임, 그냥 프레임 안에다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해가지고 마이 액션 리스너. 내가 여태까지 리스너를 스페링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이거 뭐야?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뒤에 설명할 때 이거 완전 잘못 썼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트라는 건 내가 왜 저 인터페이스 썼지? 이렇게 임플리멘트죠. 임플리멘트예요. 멘츠하고 그 다음에 액션 리스너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임플리멘트 한 다음에 뭐 이 버튼은 클릭에 대한 리스너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버튼 클릭 리스너는 보통 제가 액션 리스너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액션 리스너 아이디 편한 점 이렇게 리스너들을 알아서 찾아서 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가요. 보통 이클립스도 똑같은데 빨간 줄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액션 리스너라는 그 리스너를 하나 그 인터페이스를 추가했죠. 인터페이스 특징이 뭐예요?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 안에는 이렇게 5개 그 메소드가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 5개를 다 구현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구현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죠. 인터페이스 특징이잖아요. 정의된 내용들을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가는 거고, 요거를 뭐 그 인텔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 얘를 누르면은 implement method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해당 리스너에 대한 얘는 액션 퍼폼만 가지고 오네요. 네, 액션 리스너는 액션 퍼폼밖에 없죠. 그래서 액션 퍼폼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액션 퍼폼, 리스너를 액션 퍼폼 메소드를 생성을 해주고요. 이거를 구현을 해 이거를 구현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이 버튼의 그 내용을 바꿔볼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그 소스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대한 이제 이 어떤 이벤트를 발생하면 이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 객체가 넘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벤트 객체 안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벤트 소스예요. 이벤트 소스가 뭐냐면 내가 어떤 버튼이면 버튼, 뭐 텍스트 필드면 텍스트 필드를 클릭했을 때 내가 만약 버튼을 클릭했으면 그 버튼이 이벤트 소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벤트 소스에 대한 정보도 여기 액션 이벤트라는 요 객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단 제가 그 버튼에 대한 그 이벤트 소스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냐면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요거 J 버튼 가져오냐면 A 버튼하고 한 다음에 뭐 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2.get 소스 이렇게 하면은 이 J 버튼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게 get 소스가 오브젝트 객체 그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거든요. 보시면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고로 J 버튼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그 J 버튼 그 원본 그 이벤트에 대한 소스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get 소스가 한마디로 얘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아직 얘를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 않았고 제가 풀코드로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지고 와서 그 버튼에 대해서 그 텍스트 그러니까 버튼 내용을 바꾸려면 텍스트 값을 바꾸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버튼에 요 add c를 해놨죠. add c를 해놨어요. 그래서 텍스트 값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b. set 텍스트 한 다음에 여기를 뭐로 바꿀까요? 이벤트 이런 식으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당연히 값이 바뀌겠죠. 근데 이벤트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얘를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시키려고 하니까 얘를 지금 보시면 애들을 하는데 동적으로 버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제가. 이 버튼하고 그 다음에 뷰 버튼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은 다음에 버튼 텍스트하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객체를 그러니까 클래스를 만들어 놨지만 아직 이 버튼을 적용시키진 않은 상태예요. 다시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버튼이라는 문구를 가진 버튼이랑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버튼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myAction listener라는 클래스를 등록을 해볼 거예요. 등록해보면 어떻게 하냐? 버튼 한 다음에 되게 간단해요. add action listener라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view하고 myAction listene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그냥 요게 여기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요게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액션 리스너가 동작이 되는 거예요. 동작이 돼서 그 액션 퍼폼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액션 이벤트에 각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벤트 정보에서 소스를 하면은 이 소스가 뭐예요? 지금 이벤트에 대한 소스가 이 버튼이죠. 이 버튼 객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버튼 객체를 넘어와서 이 버튼에 대한 텍스트를 하이 이벤트로 바꾸라. 이런 명령을 지금 그 코드를 짠 거고요. 사실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거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이 이벤트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좀 더 그 응용을 해보면 만약에 이점 get 텍스트가 equals 한 다음에 뭐 버튼이다. 버튼이면은 하이 이벤트를 셋을 하고 아니면은 뭐야? 아니면은 다시 버튼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응용을 좀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튼일 때는 하이, 버튼일 때는 하이 이벤트로 바뀌고요. 하이 이벤트일 때는 버튼이 아니니까 다시 버튼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액션에 대한 어떤 그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무지 간단하죠. 등록하는 거. 이게 하나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에 대한 액션을 등록하는 거는 이게 끝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를 등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이 아니라 여기 PPT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만든 방법이 이 독립 클래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가 있고 익명 클래스가 있어요. 익명 클래스가 있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내부 클래스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네,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내부 클래스예요. 내부 클래스. 이거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밖으로 빼면 독립 클래스가 되겠죠. 독립적인 클래스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내부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 해가지고 안으로 넣으면 이 마이 프레임에 대한 내부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액션 리스너 이 클래스는 이 내가 작성한 이 마이 프레임 클래스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냐 아니면 공개를 해놓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프레임에서 사용하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 마이 프레임이라는 그 객체 안에서만 이 액션 리스너를 사용하게 만들 거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독립 클래스로 설정하냐 아니면 내부 클래스로 설정하냐 그 차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때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의 리스너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프레임에 적용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독립 클래스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처럼 이 마이 프레임, 그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다. 이 프레임 안에서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안에 내부 클래스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두 개나 배웠죠. 마지막은 이제 익명 클래스예요. 익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가 뭐냐면 클래스 이름 없이 간단히 리스너만 작성하는 그런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액션 리스너를 등록할 때 여기다 그냥 new 한 다음에 액션 리스너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그냥 새로 생성을 한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니야. 요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너를 등록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아이디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지워야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바로 제가 이벤트를 등록하는 순간에 정의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코드를 익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작은 똑같이 돼요. 똑같이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그 간단하게 리스너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보통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그만하면 동시 여러 개 프레임에 그 리스너를 동시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면은 각 프레임에 각각 다른 리스너를 등록하고 싶으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정의된 그런 리스너 클래스를 여러 개의 프레임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익명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냥 그 애들 리스너를 하는 순간 u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익명 클래스가 아니라 그냥 익명 인터페이스를 등록을 한 거죠. 인터페이스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냥 그때그때 그 기호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익명 클래스로 이 리스너를 작성한 거고요. 이거 다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뭐 마우스로 문자를 이동시키기 이런 게 있는데 뭐 컴패턴트의 아무 위치에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로 헬로 문자를 옮기는 스윙풀을 만들어라 작성하여라. 요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수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해볼 텐데 어디 보자. 만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해볼게요. 폰트 만들고 음, 일단 라벨을 하나 만들어서 플로우라는 얘를 만들죠. 만든 다음에 컴펜턴트를 추가를 하고 레이아웃은 그대로 놔두고요. 얘네들은 다 디폴트로 둬야 되니까 컨테이너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아니다. 컨테이너는 놔둬야겠지. 센 레이아웃만 지우고요. 지운 다음에 레이아웃을 끌어줘야 되는데 도 지우고 다 지워야 되는구나. 다 지우고 컨테이너 만들고 컨테이너에다가 add array 레이아웃 집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 뜰까? 그런 식으로 헬로우라는 레이아웃이 하나 떴죠. 컴펜던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할 때마다 어떤 특정한 위치로 옮겨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아웃 위치 바꾸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LA 한 다음에 위치 설정은 set location이거든요. 로케이션을 해서 XY 포인트를 정해주면 돼요. 뭐 50 by 50 이렇게 해주면은 실행하면은 보잉 실행이 안 돼서 아 이거 지금 보시면 위치를 설정했는데도 지금 그냥 이상한 위치에 있죠. 이게 지금 레이아웃이 설정돼서 그렇거든요. 레이아웃을 널로 해주셔야지만 얘가 아마 동작이 될 거예요. 보잉 없어졌네. 개굴 해볼까? 안 나올 텐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야? 크기도 설정해줘야 되나? LA 셋 사이즈 50대로 그냥 해볼게요. 사이즈도 설정해줘야 되나? 사이즈 설정해줘 이렇게 뜨죠. 100 x 50 하면은 100 x X좌표 100, 그 Y좌표 50인 위치에 헬로라는 그 라벨이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요거를 내가 클릭하는 그 위치로 요 포인트를 변경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라벨 옮기는 방법은 set 로케이션이죠.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 위치 마우스 클릭했을 때 그 마우스 위치를 알아내서 그 위치를 그냥 셋 로케이션으로 설정해 주면은 간단하게 그냥 그곳에 다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태에서 지금 컨테이너 그 컴포넌트에 지금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컨테이너에다가 add 마우스 리스너를 하나 넣을 거고요. 뉴 한 다음에 마우스 리스너를 하나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 리스너에 대한 모든 메소드들을 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할 거니까 마우스 클릭에다가 아니다, 마우스 프레스에 대한 클릭은 그냥 클릭하는 순간이고, 릴리즈 프레스는 마우스를 한번 딸깍하는 그 상태가 프레스가 되는 거고, 클릭은 내가 마우스를 딱 누르는 그 순간이에요. 릴리즈는 마우스를 놨을 때.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한번 딸깍하는 그 상태를 이벤트를 등록할 때는 이 프레스에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프레스에다가 XY 좌표를 일단 봐주오죠. 어떻게 가져와요? 이벤트에서 get X를 바로 가져오면 돼요. Y는 이벤트에서 get Y 이렇게 하면은 마우스의 XY 좌표를 가지고 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라벨 객체에 대한 그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라벨을 요 지금 우리 라벨을 그러니까 클래스에 그 변수로 선언을 해줬잖아요. 전역 변수 그 내부 변수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LA 점 한 다음에 set 로케이션 하고 XY 좌표를 변경해 주시면 실행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그 위치로 이렇게 헬로우가 오게 되죠. 진짜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만드시면 되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도 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세요. 어떻게 동작되는지 넣어보시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리스너는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리스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 클래스가 있거든요. 아답터 클래스가 있는데, 이 아답터 클래스는 그 리스너 구현에 따른 부담을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클래스예요. 그래서, 어댑터 클래스가 뭐냐 하면, 그 리스너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그 요 코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우리가 리스너를 등록하면 지금 우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특징이 뭐예요? 인터페이스 정의한 모든 그 메소드들을 다 오버라이딩해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쓰는 거는 요거 하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필요가 없지만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어댑터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인데 뭐 마우스만 하더라도 프레스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4개 제가 말한 그 나머지 4개를 다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하나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게 이 어댑터 클래스고요. 어댑터 클래스 안을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다 오버라이드는 다 해가지고 정의를 해줍니다. 정의를 해서 제가 그냥 저희가 마우스 어댑터라는 클래스를 그냥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메소드만 다시 재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너무 다 쓰기가 귀찮다. 보통 ID에서는 다 만들어 주거든요. 만들어 주는데 이게 다 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 어댑터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음, 제공해주는 어댑터 클래스가 꽤 있거든요. 꽤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한번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해놓을게요. 하고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view 하고 마우스 아니다. 이거는 다 재정의를 해야겠네. 이거는 익명으로 못 만들겠네요. 여기다가 private 클래스 이거 괜히 줬네. 그런 다음에 스탠즈 한 다음에 마우스 어댑터 그거를 등록해 놓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퍼블릭 보이드 마우스 프레스 마우스 이벤트 해가지고 등록한 거만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view 마우스 리스너 요거만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그 메소드만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무지 간단하게 쓸 수 있죠. 행동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 등록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메소드만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댑터 클래스도 사용하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수정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어댑터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다음으로 이제 키 이벤트랑 뭐 포커스를 배울 건데 이제 키 이벤트, 포커스, 마우스 이벤트 정도로 배울 거예요. 이제 이전까지는 액션 리스너, 그러니까 액션 이벤트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키 이벤트랑 포커스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키 이벤트는 이제 다음 세 가지 경우인데 키를 누르는 순간, 그냥 누른 키를 떼는 순간, 또 누른 키를 떼는 순간 이렇게 있거든요. 이 키를 누르는 순간은 아마 키 프레스 일 거고요. 키 어딨지? 키 리스너가 여기 보시면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개 있죠. 보시면 키 프레스드가 키가 눌러질 때, 그 다음에 키 릴리즈드가 모든 키에 대해서 눌러진 키가 떼어질 때고요. 그냥 키 타입드가 있어요. 타입드가 있는데 이게 유니코드 키가 입력될 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자료에서는 또 똑같이 누른 키를 떼는 순간에 나오는데 얘는 릴리즈고요. 릴리즈고 얘는 타입드입니다. 유니코드 경우에만 이게 발동이 돼요. 그 다음에 키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현재 포커스를 가지는 컴포넌트의 키 이벤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컴포넌트는 이제 포커스가 있어요. 포커스. 그러니까 컴포넌트나 여기서 보면 컴포넌트나 운영 프로그램이 키 이벤트를 독점하는 권한이거든요. 권한.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뭐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쫙 있죠.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그 포커스를 여러 컴포넌트가 있으면 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 특정 컴포넌트에 대한 그 포커스를 줄 수가 있어요. 포커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음, 버튼을 여기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프라이빗하고 J 텍스트 필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New J 텍스트 필드 이렇게 만들고 다음에 시점 애드하고 필드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추가를 해보면 아이코 필드 셋 사이즈 500 셋 로케이션 뭘까 정바이 20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면 이렇게 텍스트 필드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좋네. 네, 네, 감사합니다. 100, 3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커스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텍스트 필드에 커서 깜빡깜빡대고 있죠. 이게 이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가 잡힌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포커스가 안 잡혀 있으면 이 텍스트 필드가 깜빡깜빡대는 게 없어질 텐데, 이거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텍스트 필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향이 좀 중구난방으로 되는데, A를 50, 이걸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포커스가 여기 위에 잡혀 있죠. 그래서 키보드를 입력하면은 여기 위에 그 게 작성이 되고 밑에 작성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밑에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에 클릭을 하셔야 되죠. 포커스라는 게 요 요걸 의미해요. 어떤 거를 점유하고 있냐, 컴포넌트를. 내가 위에다 클릭하면 요거 깜빡깜빡 되면 여기에 잡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를 지정해 줘야지만 포커싱된 그 컴포넌트에 키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포커스라고 하고요. 어, 어떤 컴포넌트에 포커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두 코드가 필요해요. 스텝 포커스 에이블이라는 거랑 리퀘스트 포커스가 있는데, 스텝 포커스 에이블은 컴포넌트가 포커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고요. 이걸 true를 해줘야 되는 거고, 리퀘스트 포커스는 컴포넌트의 포커스를 강제로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면은 깜빡깜빡 위쪽에 지금 깜빡깜빡 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다 포커스를 정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tf2 하고 리퀘스트 포커스 이렇게 해주시면 오잉 위 잡혔네. 이게 주의를 해야 될 게 요 리퀘스트 포커스를 컴포넌트를 애드 한 다음에 써주셔야 됩니다. tf2에다가 한번 포커스를 줘볼게요. 보면은 밑에 깜빡깜빡 되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포커싱을 줄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 포커스로.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주셔서 그 위치에 이렇게 키를 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게임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포커스를 주고자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한 그 하던 방식대로 생성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주면 되고요. 만약에 뭐 마우스로 클릭할 때 이런 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밑에 것처럼 써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 10-8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이벤트 때만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10-8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 보자. 다이지. 그래서 키 리스너를 이제 좀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요거는 뭐 한번 이렇게 끌고 가는 의미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솔직히 이걸 다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해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가 있고, 키를 누르는 순간, 떼는 순간, 유니코드에서 키를 떼는 순간 이벤트 처리하는 그 메서드가 존재를 하고요. 리스너 등록하는 거는 키 리스너예요. 애드 키 리스너. 이걸 이용해 가지고 리스너를 등록하면 되고요. 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니코드 키랑 유니코드가 아닌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가상 키가 있거든요. 유니코드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여러 가지 문자들을 유니코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모든 키 문자들 있죠. 그런 문자들 이게 다 유니코드예요, 다. 이게 다 유니코드라고 유니코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 누러진 경우에는 만약 제 키를 입력했을 때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키 프로세스가 동작이 되고요. 떼는 순간 타입드랑 타임 릴리즈가 순서대로 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요 키 타입들을 아마 많이 쓸 거예요. 키 타입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를 입력 받았을 때는 키 타입들을 많이 쓰고, 유니코드가 아닌 키는 펑션 키들이죠. 막 이렇게 컨트롤, 알트, 시프트 이런 것들을 유니코드가 아닌 키라고 하고, 이런 키에 대한 그 이벤트는 프레스, 릴리즈 순으로 호출이 됩니다. 두 개 호출이 되는 거고, 가상키는 이제 가상키예요. 가상키. 가상키가 있고, 가상키 코드 이렇게 쫙 있는데, 요거는 이 이벤트 클래스에 상수로 선언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넘어오면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들이 넘어오니까, 어떤 키를 눌렀을 때, 가상키 코드 키 값을 눌렀을 때 이 가상키 코드 값으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또 처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키보드 위에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은 이 가상키에서 VK 업이라는 키가 이벤트로 들어옵니다. 정보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상키 코드 값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걸로 사용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키 판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를 입력하면 이제 키 이벤트가 객체가 넘어오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이게 키가 문자 코드인지 아니면 가상 키인지, 문자 코드인지 알아내거나, 아니면 가상 키 값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문자를 리턴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getKit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문자 코드를 받아옵니다. 문자 코드. 그 다음에 getKey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 키 값을 가지고 와요. 가상 키 값. 여기서는 이런 키 값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래서 화살표 위에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은 요 VK 업이라는 가상 키 값이 요 getKey 코드로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은 getKey 텍스트라는 이런 문자열로 리턴이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etKey 코드랑 함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키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 키 텍스트가, 만약에 내가 F1 키를 눌렀으면 그 F1 키 코드가 나온 게 아니라 F1이라는 문자열로 반환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별하는 메소드들이 쫙 있어요. 이것들도 키 이벤트를 쓰실 때 기호에 맞게 좀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대한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쭉 보시고요. 거기에서 알맞는 거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예제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사용자가 키를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프레스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프레스를 통해서 보는데, getKey 캐릭터란 getKey 코드를 각각의 그 변수로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 A키를 눌렀어요. 키보드에서. 그러면은 getKey 캐릭터에는 그 A의 유니코드 값인 요 A가 출력 대입이 A를 받아오고요. 이 getKey 코드에서는 이 A에 대한 가상키 정보인 VK 언더바 A가 반환이 됩니다. F5를 누르면 F5 키는 유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undefined이 뜨고요. 그 다음에 가상키에는 VK F5라는 그런 정보로 키 코드 값이 넘어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W 누르면 단지 W는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유니코드 그냥 문자 값이 들어오는 거고요. 키코드에서는 undefined로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네. 왜 이게 undefined로 나오지? 왜 그러냐면이 아니라, 이게 undefined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해봐야 되나? 제 생각에는 이거 W를 치면 당연히 VK W가 뜰 거예요. 이거 W가 뜰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 만들었거든요. 키가 가지고 오는 거를.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 A는 A는 65, B, C, D, E, F. 이렇게 뜨거든요. W는 87 뜨죠. undefined 안 떠요.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 W는 W 뜨는데 왜 이걸 언데파인드로 해놨지? 아무튼 이거 VKW가 뜰 거고요. 뭐 떼는 순간에는 당연히 타입 뜨니까 아, 얘 지금 프레스드가 아니라 타입드로 해놨구나. 이러면 언데파인드 뜰 수도 있겠네.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잘못 봤네. 타입드에다 한번 옮겨볼게요, 이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A, B, C, D. 당연히 0 뜨겠죠. 타입드는, 타입드는 유니코드에 대한 값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키코드로 들어오질 않아요. 타입드는 키코드 값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undefined로 뜨거든요. 네. 키코드 값만 들어오기 때문에 타입드로 이렇게 그 키코드를 받아오면은 undefined가 뜰 거예요. 그냥 0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키프레스 유니코드는 키프레스로 받아야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키프레스를 받아도 유니코드는 get 키코드로는 안 되고 보시면 키 캐릭터로 항상 받으셔야지만 유니코드 키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입드는 유니코드니까 F4키 이런 거에 대한 명령어는 하나도 먹히지가 않아요. 먹히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가까이 그 상황에 맞게 이벤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각 상황에 맞게 쳐주셔야 되고 뭐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좀 나오는데 요거는 한 번씩 해봤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예제 6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 아까 텍스트 필드를 두 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다가 get typed 하지 말고 요거를 프레스드로 해볼게요. 프레스드에다가 키 코드 라벨에다가 라벨 두 개 만들어 볼까? 헬로우 2를 만들고요. 라벨을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벨 두 개를 라벨도 두 개를 생성할 거예요. 생성한 다음에 위치를 200으로 150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볼까요? 원은 안, 이걸 보시면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헬로우랑 헬로 원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키 프레스 할 때마다 라벨 1에는 캐릭터 값 get 값을 2에는 코드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죠. 키 입력 받을 때마다 키 리스너를 받아와서 키 프레스드에 넣어놓고 애드 키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를 치면 풀을 안 넣어놨네. 1, 2, 네. A를 치면 그 라벨 1에는 당연히 킥 값이 들어오고 라벨 2에는 코드 값이 들어오는 거죠. B, C, D, E, F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 만드는 그런 코드를 만든 거고 얘네들을 뭐 지금 문자 하나당 하나씩 출력되게 만들었는데 내가 쓴 문자를 다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D, E, F, G 요거를 지금 한 번에 여기 라벨에 뜨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프라이빗으로 뭐 스트링 하나 만들 거예요. 스트링 프렛을 만들어서 땡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는 이거를
더해 놓으면 그 다음에 input str를 출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입력한 거를 계속 스트링에 더하죠. 더해서 텍스트 라벨 필드 라벨에 인풋을 하면은 내가 입력한 값이 계속 누적되면서 출력이 되겠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A, B, C, D, F, G 이렇게 쭉 추적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점 나오는 이유는 제가 라벨 크기를 지금 보시면 위스를 50으로 해놨죠. 50 밖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점점점으로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용하는 방법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풀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응용하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쓰셔야 영어를 계속 말을 하셔야 이게 영어가 실력이 계속 늘잖아요. 자바 이런 언어들도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하면서 한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키 입력은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이거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얘네들 그 메소드들이 뭐 하는 녀석들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주요할 거는 뭐 키코드를 받아올 때 비교를 할 때 이제 개 키코드를 이렇게 이 코드가 뭐냐면 개 키코드 값을 받아와서 키코드 값이 F1 키면은 뭐 백그라운드 색을 그린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거든요. 패널을 그린으로 바꿔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키를 입력받는데 어디서 입력받냐?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F 텍스트 필드에서 받은 거예요. 필드에서 받아왔는데 만약에 2.get 키 코드가 땡땡하고 키 이벤트하고 야 F1 이렇게 F1이죠. 이거면 F1 키 입력받으면 그래서 이 get 키 코드 캐릭터에 대한 그 인원 클래스는 이 키 이벤트라는 요 그 클래스에서 정의가 돼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 파이널 변수로 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그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키 캐릭터가 VKF1이면 뭐라면 돼요? 백그라운드를 하기보다는 지금 코드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 1을 초기화하는 걸 한번 볼게요. 초기화하는 거. 초기화를 한번 해보면 초기화 어떤 값을 input str을 빈 공간을 만들어 버리고 라벨을 세트 시킨 다음에 input str 이렇게 해버리면 실행해 볼게요. 이게 글자를 막 치다가 F1을 딱 누르면 동작을 안 하네. 이거 잘못 썼네요. 캐릭터가 아니라 get key 코드죠. 다시 해볼게요. 키보드를 치다가 F1을 누르면 다시 빈 공간을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또 키를 치면 그 이어서 또 나오고 또 F1 누르면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울 때 F1 누르면 여긴 지웠는데 여기 안 지워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이 부분 제가 텍스트 필드 만들어 놨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도 같이 한번 지워 볼게요. 텍스트 필드 점 셋 한 다음에 땡땡 이렇게 하면은 같이 지워지겠죠. 해볼게요. A, B, C, D, E, F, G F1 누르면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 코드는 이렇게 버추얼 키로 받아서 이렇게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뭐 방향키 게임할 때 뭐 방향키 같은 거 입력 받을 때거나 그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고 요 예제는 이제 요 색깔 바꾸는 건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이거 다 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예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숙제로 안 내줘도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제 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만드는데 요거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하 좌우 움직이는 거니까 키보드 입력을 위, 아래, 좌, 이걸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개 키보드를 받아서 버추얼 키로 받아서 이제 그 버추얼 키 입력될 때마다 로케이션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스위치 문으로 했죠. 보통 스위치 문으로 많이 하거든요. 스위치 문에 이벤트가 업일 때, 다운일 때, 레프트일 때, 라이트일 때를 결정해가지고 그 라벨에 로케이션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이 플라잉 유닛은 뭐예요? 요만큼 10만큼 움직이란 뜻이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뭐 왼쪽 버튼을 누르면 X좌표가 마이너스 10,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X좌표가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똑같이 따라서 해보시고 한번 결과를 보세요.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우스 이벤트예요. 마우스 이벤트인데 요거는 마우스 리스는 아까 한번 맛보기를 한번 봤죠. 막 보셨을 거고, 마우스 이벤트는 굉장히 많아요. 마우스 리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모션 리스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리스너가 있어요. 아까는 마우스 리스너만 했었잖아요. 근데 마우스 리스너 클릭에 대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드래그랑 무브에 대한 이벤트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드래그 많이 하잖아요. 그 윈도우 3새끼에서 드래그 많이 하죠. 똑같이 얘도 드래그에 대한 그 이벤트 처리할 수 있고 휠에 대한 이벤트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뭐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제는 지금쯤이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음, 음, 음. 아까 이 get x, get y 해보셨죠? 포인터의 위치입니다. 포인트로도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포인트 객체로 XY 좌표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된 마우스 버튼은 겟 버튼으로 받아오는데 이거는 마우스 이벤트에 또 버튼 1, 2라고 있어요. 1이 왼쪽 버튼이고 2가 오른쪽 버튼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버튼 3번도 4번도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뭐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 마우스 이벤트 요거를 들어가 보면 마우스 퍼스트, 라스트, 클릭드 쭉 있고요. 버튼 1, 2, 3까지만 있는데요. 3은 이거구나. 버튼 3이 뭘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1은 왼쪽이고요. 2는 오른쪽이거든요. 3은 뭔지 모르겠네. 3은 휠 버튼인가? 아무튼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가르쳐 준 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보시면서 해야 돼요. 찾아보시면 해야 되고, 클릭 카운트는 클릭한 횟수예요. 만약에 제가 더블 클릭을 했으면 더블 클릭에 대한 그 카운트를 이제 2로 잡아서 더블 클릭을 처리하는 루틴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이벤트에서 정보를 받아와서 다양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랑 모션 이벤트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직접 코드를 치셔서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놈인지 한눈에 알 수 있고, 라벨 만든 다음에 여기는 그냥 세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를 등록하죠. 등록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리스너에 대한 이제 동작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 할 때, 릴리즈 할 때, 클릭할 때, 마우스 엔터 할 때, 익사이트 할 때, 드래그 할 때, 무브 할 때, 각각의 동작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 해보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다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더블 클릭에 대한 처리도 있죠. 더블 클릭은 개 클릭 카운트가 2일 때 처리하는 거고, 더블 클릭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할 때만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꿔주는 그런 처리 루틴을 그 리스너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휠 이벤트, 마우스 휠 이벤트인데, 이거는 지금 마우스 휠 리스너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얘를 그 휠 리스너를 보시면 이제 마우스 휠 무브드라는 메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메소드에 이제 마우스 휠 이벤트라는 이제 요 객체가 하나 나오는데, 요 객체 정보에 마우스 휠을 위로 구르는지 아래로 구르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요 객체를 통해서. 그래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구를 때, 아래로 구를 때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점 해가지고 아마 얘가 get 1 로테이션인가? 로테이션 이 함수를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오면은 뭐 인트 해가지고 a 하면은 a가 뭐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클 때에 따라서 위로 오르는지 마우스를 휠을 아래로 돌렸는지 이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7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 보시면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나오고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라고 나오는데,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이제 제가 또 해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걸 본다고 해서 막 다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직접 해보고 확인해 보셔야 이해가 되게 쉽고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우스 이벤트 마지막이었고, 이벤트 이번 강의를 좀 그 강의 마지막인 것 같고요. 그 이벤트가 그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어렵지가 않고, 어렵다고 가정해도 계속 하다 보면 어쨌든 좀 쉽다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처음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쉬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몇 번 실습을 만지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이벤트 기반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백날 들어봤자 한 번 하는 것만 못하니까 계속 해보세요.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실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중간중간 막 마이크 소리 이상해지고 막 그런 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거를 안 당해 고치려고 좀 계속 강의를 다시 찍고 막 그러냐고 막 말이 뒤죽박죽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최대한 좀 편집해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니까,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제대로 된 강의를 올리긴 할 텐데, 혹시나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 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고,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